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도 비트코인은 5만 달러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물 ETF가 이 크립토 마켓 시장에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일단은 가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42,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42,000달러가 무너지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이더리움은 4.01% 하락한 2,48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XRP 경우는 0.79% 상승한 0.5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각각 49.7%, 18.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났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명 첫 거래일 수요도 좋았었고 분위기도 다 좋았는데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기관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바이 더 딥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알트는 나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14%나 빠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알트는 훨씬 더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알트가 더 안정적이기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락의 근거는 바로 비트코인 ETF 유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 중에 유일한 유출이 있었던 ETF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입니다. 맨 밑에 있는 GBT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독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가 일어난 원인은 이제 높은 수수료로 보입니다. 1.5%의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아예 제로 6개월간 수수료 제로를 선언한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감안한다면 굳이 GBTC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이후에 자금이 계좌로 들어오고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에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한국 시간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수요일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는 빠져나간 자금이 적어도 ETF를 통해 들어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고 이대로 제로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비트코인 투자라는 게 오늘 상승하다가 내일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는 투자입니다. 그러니 하락할 때 사는 바이더 딥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할 때 오르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반드시 내릴 때는 못 참고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다 또 오를 때 매수,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만 해도 계좌가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내릴 때 사고 홀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이죠. 현금은 늘 중요합니다. 매수 기회가 와도 현금이 없으면 매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뉴욕 소재 글로벌 투자사 스카이브리치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 FTX 포지션 매도 압력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GBTC가 앞서 말씀드린 GBTC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6에서 8 거래일 안에 매도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6에서 8 거래일 안에 매도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지금 마틴 루터 킹 휴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 휴장인데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은 GBTC에서 유출되었던 이 자금들이 다른 자산 운용사의 수수
수수료가 없는 현물 ETF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이다라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 사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2년 11월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 정말 시장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크립토 마켓을 뒤덮었었는데요. 그때 가격 변동성이 엄청났었죠. 또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는데 여전히 많은 양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FTX는 정리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 스카라무치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의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라며 비트코인은 올해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다시 내년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비트코인 관련하여 언급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비하여 더 사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부자 아빠 저자 비트코인 가격 폭등할 것이다. 더 사둬야 한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경제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 규제 당국의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이 6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47% 급등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그 랠리 동력으로 현물 ETF 승인을 꼽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자신의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2023 미국 NFL 정규 시즌이 시작한 아래 이래 이제 미국 국가 부채는 약 1조 달러로 급증했다. 이제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사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투자로서 이제 책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만 투자로서 뭐 실제로 투자한 적이 없다. 그냥 책 인세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라며 많은 비하를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로버트 사키가 아니죠. 기요사키를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인물보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욕먹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참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죠. 물론 가끔씩 이제 트위터라든지 엑스닷컴을 통해서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언급과는 반대로 지금보다 더욱 하락하여서 3만 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약세론자 비트코인 곧 3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명의 트레이더이자 암호화폐 약세론자인 카포가 비트코인이 며칠 내에 갑작스러운 약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펌핑한 후에 알트코인이 상승한 동안 횡보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3만에서 3만 1천 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이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순식간에 회복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위해서 전진할 것이다 라는 등 같은 비트코인을 두고 같은 상황을 두고 많은 분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뭐 이게 크게 중요할까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3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박앤세일이구나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하락할 때 더 사야 된다라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진짜로 용기를 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깨부수고 매수 버튼을 하고 홀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달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뿐 아니라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이제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다른 알트코인도 ETF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XRP 관련하여 올해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면 리플 조정 국면 지속될까? 올해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는 뭐 가격 관련한 이야기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현재 이제 약 110만 X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가 자신의 X닷컴을 통해서 2024년에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가속화할 엄청난 촉매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XRP의 경우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ETF 전문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죠. 이 제임스 셰이파트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이제 올해 리플 현물 ETF 출시될 가능성은 또 매우 낮다. XRP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다. 규제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XRP 현물 ETF는 2025년에나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인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라크 데이비스도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이제 제임스 셰이파트도 현물 ETF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언제가 낮냐? 올해 가장 낮다. 올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제 규제 환경이 개선되는 가정하에 XRP 현물 ETF는 2025년에나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출시 가능성이 있고 올해는 힘들지만 2025년에는 가능할 것이다.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는 현물 ETF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승리 날 것이다. 현재 미 SEC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예전역부터 못을 박아 왔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증권이지만 비트코인은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ETF 승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을 이제 SEC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인데요. 현재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리플사와의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리플사와 이제 SEC가 완벽하게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무게가 이제 리플사 쪽으로 그리고 크립토 마켓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다른 종류의 현물 ETF들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대할 만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럴까요? 이 비트코인 이제 그리드가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전에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나 용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좀 많이 휘둘립니다. 그러다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결국 매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 악재 뉴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코인을 하다 보니 이제 악재가 나와도 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비트코인 악재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아마 들으셨던 좀 익숙한 악재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이제 채굴 그리고 거래를 금지한다. 전 세계에서 다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두 번째로는 채굴자들이 수익이 안 난다.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좀 악화됐다. 세 번째로는 하락장의 사이클이 도래했다.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고래가
값 매도를 했다. 다섯 번째로는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는 늘 때가 되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있었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벌써 막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현재 마운트 곡스 보상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상승장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할 리도 없고 매도를 한다 해도 오히려 지금은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실현해야 할 상태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현재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마운트 곡스도 단기 하락이 가능한 이슈이지만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가 언제나 매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현물이라는 말을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고 첫 거래도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고 성공적입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의 GBTC야 원래 있던 상품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나머지 ETF들도 모두 인상적입니다. 이제 물론 첫 거래일이니까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관의 숏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복잡한 투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강했습니다. 지금도 코인 마켓에서는 레버리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가는 길 자체가 훨씬 복잡해지고 험난해질 뿐입니다. 이 바이앤홀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